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중개사법 시간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1, 2월 과정 확인 문제 7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한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사 갑의중개로 을가평은 병소유죠. 병소유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임법 적용에 관한 갑, 개공,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임차인은 자연인이죠. 그래야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1번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을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반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3번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 을 맞아요. 을만 언제든지 임대인 비용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생기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은 민법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취득했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은 2년 맞습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사람이 바뀌었죠. 을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임법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 틀린 겁니다. 1번 주임법은 주거용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유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되는 거죠. 3번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죠.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이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당연히 대항력권 갖춰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주임법상 대항력 내용 옳은 겁니다. 1번 2011년 9월 5일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는 다음날 0시라 21년 9월 6일 오전 0시 맞았습니다. 다음날 0시죠. 이번 한지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이건 단독주택이죠.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다음 일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 저인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면 되죠.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 지번만 적어도 가능합니다. 자, 5번 사례가 복잡하네요. 자, 5번 갑소유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주택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확정일자 받으면서 주민등록도 마쳤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19년 6월 3일 날 했죠. 그럼 대항력 언제 생겨요? 대항력은 6월 4일 0시, 6월 4일 0시입니다. 다음날 0시예요.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6월 3일 4시 4시입니다. 4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이네요. 오후 4시에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병은 같은 날 4시니까 병은 6월 3일 날 근저당권 효력이 생기죠. 근데 임차인 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라 을은 6월 4일 날 0시에 생기죠. 그러니까 을이 2순입니다. 다음 정도 다음 날 4시에 근저당 등기했으니까 정은 을보다 후순이죠. 을 밑에 근저당 정이 나와요. 자, 옳은 겁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 있으면 시험은 경매가 나올 겁니다. 그럼 경매를 병이 하든 정이 하든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
1번부터 소멸하고 임차권 대항력 소멸하고 근저당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누가 경매하든 간에 1번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라 셋 다 소멸한다. 다 소멸합니다. 그럼 1번 정의 근저당권 실행에서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인 을은 매수인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소멸하죠?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어요.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 임차권 무조건 소멸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서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 다음 주임법 상임법 적용 범위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네,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임법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면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지만 9억을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 일부 적용을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3기연체 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 6개만 적용됩니다. 6개를 외우는데 이 초과를 넣어서 외워요. 자, 그래서 초상권이 있어요. 회사의 초상권이 있어요. 회사 초상권이 폐지됩니다. 그럼 그 회사 거의 망하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깨갱했습니다. 다시 초상권이 폐지당하니까 회사 대표가 깨갱했다. 이 6개만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 6개를 잘 보세요. 여기 대항력 있잖아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상임법에 있는 최단기간 1년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6개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되고 여기 없는 거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6번 갑과 을은 2017년 서울특별시 소재 갑소유죠. 갑소유 상가금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입니다.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5억이 되죠. 보증금 5억이 합산하면 10억이면 9억을 초과하네요. 여러분, 그 문제 보증금 월세를 9억 초과하게 왜 써줬을까요? 분명히 9억 초과할 때 적용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때 틀린 거죠? 그럼 상단에 외워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기억.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1년으로 본다. 틀렸죠? 이건 9억을 초과하니까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법으로 가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635조 민법으로 가는 거지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됩니다. 이번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 새로운 소유자는 갑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이죠. 그럼 9억 초과할 때 3대표 초상권 폐지 대표 대항력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습니다. 대항력 인정된단 말이죠. 디귿은 3기 연체 해지 규정 적용돼요. 3기입니다. 그래야 해지할 수 있다. 자, 리을은 지문이 길면 제일 끝으로 가서 뭘 물어본 거 확인합니다. 그럼 리을은 끝부분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있다. 틀렸죠? 이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잖아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틀린 거라 바로 답이 4번 나옵니다. 이 문제를 다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상임법인데 금액을 줬단 말은 분명히 그 금액을 초과를 물어봅니다. 그럼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으로 바로 풀면 됩니다. 문제를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7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틀린 겁니다. 1번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하여 든 비용을 당연히 임대인이 청구해야겠죠. 1번이 답이네요.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생긴다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4번은 맞았네요. 자, 8번
개국공인중개사 갑의중개로 을은 병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5억원 또 9억 초과하네요. 그럼 보나마나 뻗합니다. 상단에 있는 거 초상권 페이지 대표 깨갱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자, 틀린 겁니까? 그럼 1번은 대양력 취득할 수 있죠. 2번은 끝에 우선변제권 틀렸죠. 9억 초과하면 우선변제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 4번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9억 초과해도 깨갱,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됩니다. 4번은 맞았습니다. 9번 갑이 2022년 5월 10일 을소유죠. 을소유 상가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6억원, 월차임 400입니다.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배감의 4억이고 보증금이 더하니까 10억입니다. 그럼 또 상가인데 10억, 9억 초과했죠. 그럼 뻔합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자, 틀린 겁니까? 그럼 1번, 2번 갑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죠. 9억 초과하면 아까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되니까 6개월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그래서 임대인 을도 그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여긴 최단기간 1년 적용한대요. 4번은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5번은 끝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또 틀렸죠. 9억 초과하면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면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항상 뒷부분에 뭘 물어봤는가 뒷부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먼저 드세요. 그럼 시험이 더 빨라집니다. 자, 10번 상위법 옳은 겁니다. 이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요건입니다.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되지 않죠. 이게 정답이네요. 3번은 상임법은 최단기간 1년이에요. 여기 2년은 다 주임법 내용이죠. 상임법은 다 1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주임법 상임법은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는 비교적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나오면 지문이 길더라도 문제 패턴은 딱 정해 있으니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